네, 현재 시간 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까지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엔화 가치 강세도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변화 무엇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이슈 추적들 살펴보도록 하죠. 도움이 필요한 시간 위제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또 전강후약 사실 오전장도 코스피가 그리 강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장 흐름이 특히나 코스피에서 유독 강하거든요. 오후장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일단 10시 반 이후부터 조금 갑자기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예, 엔화가 갑자기 확 내려가서 맞아요. 예, 네. 그때 이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한두 시간 지나서 오후 되니까 이제 이유가 정확히 나왔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나카가와 준코라는 그 우리 이자카야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예, 나카가와 준코 이사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지금 정도의 물가 수준이라면 물가가 높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발언을 하면서 엔화가 갑자기 141엔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침에 이제 10시쯤에 있었던 대선 토론과 같이 엮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줬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해리스가 우세라는 얘기가 전반전부터 시작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2차 전지라든지 해리스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이제 수급적으로도 그쪽으로 좀 쏠리게 되고 단기적으로 그 외에 이제 지금 BOJ의 발언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우려, 미국의 나스닥 선물조차도 한 0.2%대에서 마이너스 0.2%에서 0.78% 뭐까지 이제 빠지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우리나라는 지금 더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지금 거의 파는 금액의 한 70~80%가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파는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또 이제 BOJ 관련된 이슈가 9월 20일 날 또 BOJ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맞아요. 예, 추석 끝나고 한번 또 그 FOMC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발표 19일 날 발표하고 20일 날 또 있으니까 당분간은 일본이 계속 지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엔달러 환율이 우리 증시에 연동되면서 시장이 확실히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나타났고 이 위축된 투심 속에 또 한 번 외국인이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매도하며 지금 지수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그럼 봐야 될 거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슈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오늘 참 공방 벌인 이 미 대선 후보들이었습니다. 저희 매일경제TV에서도 박지원 아나운서가 실시간으로 또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현재 바이오 쪽에서 찰실한 매도 물량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 자금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금, 수급 이동이 가속화될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 대선 후보들의 말을 정리해 봤는데요. 경제, 러우 전쟁, 북한, 화석 연료, 친환경으로 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중요했던 거는 경제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주안점이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내가 집권할 당시에는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금과 같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나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바이든 정부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느냐. 경제는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꼽았고요.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일할 후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후보가 말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가장 부유한 부자들을 위한 중산층의 감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의 그 세금을 가지고 부자들을 도와준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후보의 경우에는 나는 여전히 북한과 친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해리스 후보는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들의 왜 입장을 반영하지 않느냐라고 비꼬았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했던 건 이쪽.
화석 연료 친환경 쪽인데요.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뚱맞게 나는 태양열의 열렬한 팬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태양광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너가 당선되면 화석 연료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야라고 공격했고요.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기존에 이야기했던 뭐 IRA 법안이라던가 뭐 다른 것들을 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투자해야 된다. 이 다양한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리스와 트럼프가 입을 모아 말한 태양광주가 오늘 뜨거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오르고 있던데요. SDN, LG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화솔루션이 올랐고요. 풍력주 역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오늘 이 말들을 좀 보자면은 이 안에서 시장이 가장 많이 반응해주고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이 테마주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풍력, 태양광 다 좋은데 지금 네. 풍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도 강하고 네, 이게 딱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해리스가 사실은 토론을 못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던 분들이 맞아요. 생각보다 지금 해리스가 공격을 잘했다라고 지금 평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중간에 이제 뭐 사실 아닌 얘기도 좀 하고 또 지금 뭐 말도 좀 버벅거리고 말 막히면 무조건 그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관련돼서 계속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번 토론은 지금 해리스가 이겼다. 그래서 베팅 사이트에서도 갑자기 지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더 높아졌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 뭐 이게 CS 윈드 같은 경우 호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못 가고 오히려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이제 태양광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에서 CS 윈드, 뭐 SK 오션 플랜트, 뭐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태양광에서 또 이제 좀 밑단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긴 한데 신성 ENG 같은 종목들도 태양광에 포함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아직까지 확산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자금이 쏠림 현상이 좀 나왔다. 오늘도 반도체랑 바이오를 팔고 이쪽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지금 그 전력망 관련돼서도 이것도 대선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건 수출 데이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예,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그럼 따라 붙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 이제 대선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거 잘하면 여기서 기세를 잡으면 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워낙 해리스가 좀 몰려 있었기 때문에 반격 정도 해서 좀 비등비등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또 이게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네, 그러니까 예단하고 매매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된 종목들 좋아하긴 하지만 문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트럼프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 해리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이한 거는 마리아나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찐 수혜주를 찾아서 움직였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신재생 2차 전지 쪽은 특히 2차 전지는 해리스 트레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IRA 관련된 거를 거의 부정하기 때문에 보조금도 안 준다 그러고 여러 가지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거의 뭐 떡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좋아 보여도 네,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돌아설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도 이 해리스 트레이드에 엮여서 움직이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보겠고요. 앞서 이건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안에서 지지율이 정말 초박빙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미 여론조사 평균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물론 격차가 크진 않은데요. 여기 리얼 폴링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이 해리스 후보가 48.4%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47.3%로 1%포인트 격차로 이기고 있고요. CNN 방송에서 최근 5개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을 평균 내어봤는데 해리스 후보가 49%, 트럼프 후보가 48%로 이 역시도 1%포인트 해리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고요. 오늘 실시간으로 이 코인 투자자들이 대선 후보에게 어떻게 베팅했을까 봤을 때 원래 그 대선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는 트럼프가 우세했고요. 6%포인트 차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대선에서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격차가 좀 줄어들더니 갑자기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격차가 0%로 동률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서고 있긴 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바뀌다 보니까 내가 트럼프 트레이드를 투자해야 될지 해리스 트레이드를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에 두 후보의 공략이 겹치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모처럼 또 트럼프 후보가 나는 태양열의 지지자다라는 말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실상 미 증시 나선 그 추이를 보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나스닥 선물 지수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트럼프를 지금 희망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민주당 쪽에서는 AI 산업에 대한 규제 얘기를 자꾸 들고 나오죠. 근데 공화당은 뭐 일단 해봐.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면 돼. 이게 약간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예전에는 민주당을 주로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마음속으로 내심 공화당을 더 지지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기업에 대한 정책은 공화당 쪽에 또 이제 감세 정책을 피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전통적으로 근데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여전히 근데 저는 전 세계를 위해서 민주당이 되는 게 맞다. 예. 트럼프 되면 골치 아파질 겁니다 아마 당분간. 그래서 지금 트럼프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만 마지막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집권 초창기 때는 뭐 우리나라 전쟁 날 뻔했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뭐 유럽이랑도 계속 싸웠었고 뭐 돈 더 내라고 그러고 방위 분담금도 더 내라고 하고 계속 여기저기 쌈질하고 다녔는데 그때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 1년 반. 예, 1년 반 동안 제가 손가락 빨았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전히 해리스가 트럼프를 넘기에는 좀 큰 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해리스 관련돼서 해리스가 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토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해리스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지금 거의 같아졌죠. 맞아요. 당선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박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제 바로 대선입니까? 토론회를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두 당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로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전히 계속 그 베팅 사이트에서 예측하는 게 계속 바뀔 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빠진 거는 그거라기보다는 일본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어느 후보가 승기를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을 섣불리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확실히 힘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마리아나 낙태 이런 테마주보다는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이 뜨거운데요. 2차 전지주,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르는 걸까요? 최근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전기차 캐즘 리스크가 주가에 다 선 반영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오를 수 있는지 그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주를 산다면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낙폭 과대라는 타이틀이 계속 붙죠. 2차 전지 3분기 실적 저점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 기대감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전일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데 그렇게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땡큐 테슬라, 간밤에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이 도이치뱅크에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로봇, 자율주행 등 여러 산업을 제표하는 신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비교 불가의 업체다. 목표 주가를 지금 내놓았던 많은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295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테슬라가 오르자 오늘 양극재주라던가 2차 전지주에게도 힘을 보태줬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확대도 보탬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오늘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갑자기 올라주더라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 추세는 맞고 아직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도 리튬 테마주에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희 대표님, 2차 전지주의 반등 요인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거든요. 여기서 좀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이건희 대표님은 뭐가 가장 눈에 띄십니까? 일단 테슬라 요인은 제껴야 되고요. 아, 이거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더 이상 이제 전기차 업체로 보시면 안 되고 네. 예, 지금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약간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준 거는 아마 중국 CATL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리튬 광산을 하나 정지시킨다, 캐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가격이 좀 반등이 튀었고요. 그게 좀 컸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거는 이제 여전히 지금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IRA 관련된 인센티브 지금 현재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낙폭과대도 맞다라고 봅니다. 낙폭과대 구간이죠. 근데 또 하나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닥 선물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코스닥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오늘 높은 날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선물 쪽에서의 매수 차익 실현, 매도 차익 실현 때문에 반등이 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셀 업체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셀 하면은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오늘 장에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2차 전지하면 대장 왕좌의 자리를 맡았던 양극재가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셀이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테마, 그리고 요즘에는 뭐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쪽도 올랐었고요. 장비도 눈에 띄었나 싶은데 구분을 지어 보자면 어느 매력 순으로 나눠질까요? 2차 전지가? 지금은 매력 있는 거는 제 눈에는 그냥 셀 업체 두 업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나마 소재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한 4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금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셀 업체들이 반등하는 이유는 3분기부터 실적은 좀 돌아설 겁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영업이익은 별로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매출단은 좀 좋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판로가 열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를 모델을 막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잘 팔리는 걸 위주로 해서 좀 먼저 내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좀 꾸준한 수요가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두 종목 정도만 보시는 게 지금은 깔끔하다.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소재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돌아서려면 한 4분기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 땡큐 테슬라는 영향이 없다. 이건 지워드릴게요. 그리고 낙폭과대는 충분히 가능하고 해리스 지지율 확대로 인해서 오늘 수혜를 받은 것 맞고 그리고 오늘 중국 탄산리튬 선물 가격의 반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CAT의 장시성 이준 리튬 공장 가동 중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는 셀과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 압축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